워낙 유명했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수창이 형. 전 얼굴 잘생기고 야구 잘하고 야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윤검입니다. 오늘도 스토킹의 터줏대감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녹화 그리고 이제 오늘 녹화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저야 뭐 똑같죠. 겨울에는 뭐 야구 선수와 별 다를 거 없이 네. 백수로 이렇게 네. 지내면서 선수들도 섭외하고 전화 돌리고 요즘 뭐 거의 통신병. 스토킹 최초입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 섭외해달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NC 다이노스 선수를 섭외를 하신 거예요? NC 다이노스에 아는 선수가 누구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뭐 저랑 연락을 자주 하던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아 마침 딱 그 후배가 네. 딱 이번에 우승할 때도 잘하고 딱 기분 좋더라고요. 네. 아 그래 이 사람이다. 네. 그래서 섭외를 했죠. 드디어 저희 스토킹에 처음으로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분이 나와주셨습니다. NC 다이노스 첫 우승의 주역 김진성 선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스토킹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NC 다이노스 김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짧어.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니 저희가 인사를 진짜- 잘 못해요. 아니 인사를 못 하신다고요? 인사 굉장히 잘했어. 카메라가 있으면 좀 잘 못해요. 제가. 아니 없으면 잘 저희는 안 뭐 돼. 카메라 안 보고 얘기하셔도 되니까. 아니 근데 정말 NC 다이노스 선수들 기쁜 겨울을 보냈을 것 같아요. 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승하고 나서도 호텔 가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저녁 식사나 뭐 파티 같은 것도 못 하고 그냥 간단하게 모여서 선수들하고 이제 구단주님하고 이제 감독님끼리 해가지고 이제 뭐 샴페인 한 잔씩 두고 이렇게 먹고 그걸 끝났어요. 그러면 집행검 들었던 딱 그 순간만 환희에 차 있었겠네요. 네. 그때만. 그 집행검이 얼마짜리야? 진짜 비싸? 맞아, 그것도 궁금해. 그거 만드는데 엄청. 2,500인가? 2,0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거 만드는데. 네, 근데 그게 완성된 게 아니래요. 급히 만드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게는 얼마나 돼요? 무겁다고 그러던데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근데 의지가 딱 들었는데 이거 무겁네 그랬더라고요.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맛보기로 얘기해준다면 저희 작가가 이렇게 써놨네요. 심창 위원은 모르는 감정이니까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우승했을 때의 심정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달라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 복권 긁을 때 네. 그 마지막 숫자 있잖아요. 네. 그거 딱 맞는 순간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디서 출발하신 건가요? 저 창원 야구장에서 창원 야구장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감동이다. 수창이 형 부르는데 바로 와야죠. 이야. 보셨죠? 아니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왜냐면은 NC에서만 계속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14년도 때 네. 그 준플레이오프 때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에서 트레이닝 센터에 이제 가가지고 몸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수창이 형이 계시더라고요. 네. NC 그 LG 선수들하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창이 형이랑 그 선수를 알았어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수창이 형. 그래서 전 얼굴 잘생기고 야구 잘하고 야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근데 처음 봤을 때 막 이게 인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친한 형처럼 막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 보기보다 다르게 되게 인간미 넘치는 형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인사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술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자주 연락드리고 하죠. 시즌 중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네. 자주 뭐 창원 가면은 네. 원정 가면 같이 밥 먹고 그러죠. 스토킹은 자주 보시나요? 전 매일 봅니다. 구독 누르고 있고요. 네. 항상 봐요. 구독자야 확실해? 그럼요. 좋았어. 그러면 역대 스토킹 편 중에 제일 재밌는 편이 뭐였어요? 당연히 김영민이죠. 김영민 편이 인기가 많네. 그 중국집 가서 막 야채 막 양파 막 100개, 200개씩 막 나르고 루디 선글라스 끼고 그거 국내산 이거 안주 아까 강목이야 니네 거는 이거 못 들어가 박으면 내가 형민이가 제 후배인데 네. 원래 웃겨요. 근데 형민이 편을 보고 와 진짜 재밌다. 너무 웃기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내가 여기 딱 나온다니까 와 난 형민이처럼 말재주도 없고 그리고 웃기지도 않는데 어떡하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수창이 형이 야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게 좀 웃기게 그렇게 돼가지고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형민이가 너무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게 창원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직접 오셨잖아요. 내비 찍으니까 4시간 반 나오고. 4시간 반? 아, 미안하다. 아니요, 형 괜찮아요. 내가 집에 갈 때 대리 불러줄게. 가끔씩 댓글을 보면은 다 계산해 보면 모든 팀들이 한 명씩 나왔죠 지금. 그럼 이제 우리 10개 구단 다 채워지는 거예요? 와, 와, 퍼즐 마무리. 야. 부담스러워요. 와 너가 딱 활용 점점 원래 딱 이런 뭐 의지나 뭐 성범이 민우 야 딱 나갔어. 안 친하실걸요? 필요 없어 나한테. 그 선수가 무슨 소용이야. 아유, 저희 감사하죠. 제가 연락처를 모르는데. 자, 그럼 스토킹의 문을 여는 코너죠. 독한 프로필 시작을 해볼 텐데 독한 프로필 어떤 코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스토킹 보신다면서요? 네, 봐요. 근데 독한 프로필 모르세요? 네, 모른다고 해야죠. 아니 너무 거짓 방송 배워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진성, 1985년 3월 7일생 맞습니까? 네. 네.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야구를 시작했던 고집쟁이 김진성 어린이. 억지로 시작한 야구지만 고교 시절 투수로 두각을 보이던 그에게 팔꿈치 부상이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고3 때 거의 투구를 못했음에도 2004년 2차 6라운드 42순위로 SK에 입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성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활만 거듭하다가 2006년 첫 번째 방출. 어려운 형편에 재활센터 등록비가 없어 공익근무를 하며 동네 헬스장에서 재활하다가 우연히 귀인 정민태 코치를 만나며 넥센의 신고 선수로 입단합니다. 그런 김진성에게 찾아온 건 반갑지 않은 부상과 또 한 번의 방출. 그러나 힘든 시기마다 그를 찾아온 귀인이 있었으니 이번엔 정명원 코치의 권유로 NC 트라이아웃에 참가, 당당히 합격하며 세 번째 유니폼을 입습니다. 2012년 퓨처스리그 최초 20세이브 달성과 함께 NC의 첫 1군 시즌인 2013년도에도 마무리로 낙점됐으나 결과는 실패. 단 2세이브만 거둔 후 절치부심한 그는 2014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25세이브, 리그 9원 4위에 올랐습니다. 반전은 세이브 상황이 아닐 때 보여준 참담한 투구, 기록까지 끌된 세이브 상황에서만 잘 던진다며 황제 마무리라는 애칭 아닌 애칭을 득템했고 2016년엔 9원 등판만으로 100탈삼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했지만 피안타 5개 중 하나꼴로 홈런 허용, 필승조인지 방어범인지 헷갈리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놀라운 이닝 포식자로서 이듬해 한미일 통틀어 순수 9원 이닝 소화 1위. 하지만 그 여파는 2018 시즌 커리어 사상 최악인 7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2020 시즌을 앞두고는 연봉 협상 자문과 그 후유증 탓인지 스프링 캠프 가자마자 미국 공기만 마시고 귀국. 6월에 1군의 모습을 드러낸 김진성 선수는 모아뒀던 원기옥을 폭발시키며 후반기 팀에서 가장 믿음직하게 마운드를 지켰고 NC의 개국 공신이자 첫 번째 우승의 주축으로서 역대 최초 한국 시리즈 6경기 연속 등판의 주인공이 되며 야구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두 번의 방출을 극복하고 챔피언의 자리까지 등극한 김진성. 어렵게 야구하는 야구 선수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그의 바람대로 2021년에도 마운드에서 호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와, 말씀 와, 정말 잘하시네요. 와, 이 운탕냉탕이 장난이 그래도 아니에요. 갑자기 막 빨개졌다 얼굴이. 빨개졌다 막 풀렸다 그런다. 정말 할아버지의 권유로 야구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야구도 몰랐고요. 네. 전 미술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색칠하는 거. 와, 진짜요? 네. 제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고집 잡았는데 야구 시켜다고. 언제 야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때 했어요. 초삼 겨울 와. 때 고집이 그렇게 세셨어요? 평소에도 고집이 셌나 봐요. 그래서 시작한 야구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진짜 많으셨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아, 예.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근데 할아버지 이제 커서 고등학교 때도 몰랐어요. 이제 제가 NC 오고 자리 잡고 이제 조금씩 야구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작년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고생하신 게 진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냥 뭐 친부모님이죠. 친부모님 계시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니라 길러준 정이 더 부모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우승을 하는 걸 못 보여드려서 네. 좀 그 점이 굉장히 아쉽겠네. 할아버지께서 뭐 그물소리도 해주시고 막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수업을 다 받고 이제 야구를 하잖아요. 근데 체육 시간에 저기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건데 할아버지가 그 야구 이제 그물망 계속 이게 꿰매고 계시는 거여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몰랐죠. 어렸을 때라.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냥 신나게 하는 친구들이랑 그냥 축구하고 놀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희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자 좀 예쁘게 봐달라고 직접 네.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 아 그럼 할아버님 그 하늘로 가셨을 때 되게 힘드셨겠어요. 뭐 지금도 생각하고 뭐 하면 이제 막 우울하고 좀 이렇게 울컥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진짜 자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승한 딱 그 순간 어찌됐건 할아버지 생각이 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었었나요? 죄송하다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만 보면은 죄송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랬으니 김진성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절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 원동력이 제일 큰 원동력이 할아버지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시작을 한 야구입니다. 야구를 시작하니까 어떻던가요? 잘 맞았었나요? 아니면 안 맞는다, 야구 재미없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전 싫었어요. 야구 싫어하셨어요? 예, 전 야구 제가 좋아해서 시작했으면 벌써 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막 머리도 짧게 잘라야 되고 그때 이제 저 당시 초등학교생은 목마르는데 물 마시러 오는데 물 먹으면 혼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네. 정신력 막 해서. 또 안 한다고 하면은 또 맞을까 봐. 아, 그래서 뭐 그렇게 했어요. 투수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냥 시켜서 했는데. 아니 뭐 어깨가 처음부터 강했다라든지 뭐 마운드에서 던지는 게 좋았다라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투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시켜서 한 것 같아요. 서울고에서 2학년 때까지 굉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투수로서 2학년 때는 좀 잘 던졌었어요. 그때도 한 뭐 140 정도는 나왔으니까 2학년이. 이름값은 있었구나. 네. 딱. 고등학교 시절에 혹시 뭐 프로 대학 가신다고 했지만 이런 얘기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런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저는 뭐 제가 제일 잘 나가서 깜짝이야. 밑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학창 시절에 심창위원은 얼마나 야구로 유명했던 거예요? 엄청 유명했죠. 한양대 심수창. 야구도 진짜 뭐 볼도 엄청 빠르고 진짜 야구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기니까.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수창이 형은 대학생이잖아요. 보면은 이제 어디 그냥 좀 외진데 그 나이트 클럽 딱 가면 황제. 이제 그만. 이성아 이제 창원 가면 돼. 저는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들었어요. 좀 수창이 형 이렇게 좀 아는 후배한테 들었는데 인기 진짜 많다고. 수창이 형 가면은 그냥 여자들이 줄 서 있다고. 와 대학 때 그 정도셨어요? 아이 어릴 때는 20대 초반인데. 아니 저희가 들은 심창희 해설위원 그 유명했던 그 썰은 나가서 춤추는 애 나가서 이소룡인 줄 알았다고 세 손가락으로 푸시업하고 막 실화 팩트인데요. 아니 한 이소룡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무대 나가가지고 그때 노예팀 같은 거 하는데 손가락 3개로 파고파기를 막 해요. 저기 있는데 그게 심창위원이었어요? 이소룡이 나는 그건 처음 듣고 제가 들은 얘기는 네. 뭐 이렇게 막 이제 나이트클럽 딱 가면은 이제 수창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웨이터들이 신수창 왔다 그러면은 복권 한번 보여주면 끝났대요. 누가 그래? 친구가 그랬어요. 그때는 장난 아니야. 난 이렇게 샤워하다 비었어. 이게 너무 각져가지고. 뭐 어찌됐건 서울에서 그래도 이름을 어느 정도 알릴 정도의 선수였는데 돌연 성남 서구로 전학을 갑니다. 여기에 사연이 있나요? 원래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진짜 뭐 야구 선수도 아니었는데 이제 투수 코치님이 막 자꾸 막 시키신 거예요. 저를 시켰어요. 막 그래서 갑자기 볼이 빨라지는 거예요. 볼도 작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거를 경험하니까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코치님이 이제 성남석으로 가신 거예요. 배우던 분한테 배우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됐죠. 코치님이 이제 그럼 이쪽으로 와라. 근데 할아버지는 절대 가지 마라. 안 된다. 할아버지는 저 쳐다도 안 봤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너희 똥꼬집이 또 네. 그렇게 된 거네. 그냥 있었으면 그냥 서울팀 아마 그 정도에
그래도 지명이 됐을 텐데 왜 전화 끊는지 그때 성남서구 가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설 너무 연약하고 야구장도 없고 저녁 야구장도 없고. 김영민 만나러 간 거 아니야? 형민이는 내가 서구 가고 나서 1년 뒤에 왔어. 그래? 코치 따라 그래서 전화까지 왔는데 다시 그 코치분이 떠나셨나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좀 답답하고 방황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코치님께서 이제 야 여기 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럴 분이 없으니까 점점 저도 모르게 막 폼이 이상해져 가고 있는데 계속 던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던지다가 이제 팔꿈치가 부러졌어요. 던지다가 부러졌어요? 네, 이게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빡 소리가 났어요.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어가지고 병원 가니까 팔꿈치 부러졌다고. 어디가 골절이네? 여기 팔꿈치. 아니 이렇게 투구를 하다가 팔꿈치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나요? 저는 처음 그 우리나라에 그 처음 이게 부러진 형이 그 기아의 조태수 형. 태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기아 코치하고 있는 정철이 곽정철. 이제 그 다음에 저예요. 와 얼마나 했으면 이게. 근데 다 똑같은 그 병명이 뼈가 이제 부러지면 붙잖아요. 이제 붙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 팔꿈치 뼈는 절대 안 붙어요. 정철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팔꿈치 이제 수술을 하면은 그때는 수술하면 조금 안 좋았잖아요. 그럼 안 좋아진다. 그래서 한 3, 4개월 기다렸는데 뼈가 한 90% 붙어요. 붙었어요. 근데 던지면 뼈가 또씩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핀 박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뭐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SK 어찌됐건 입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재활만 하다가 방출이 됐어요. 팔꿈치가 어느 정도로 계속 안 좋았었나요? 공 던지고 나서 세수할 때 팔이 안 구부러졌어요. 이게. 재활 다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2군에 근데 또 던지면 또 아프더라고요. 그게 2년 동안 그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SK 프로 팀은 그런 선수를 뭐하러 데리고 있어요. 당연히 방출시켜야죠. 방출 당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라 뭐 방출 내가 당할 거란 생각도 못했고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 할아버지가 딱 이제 거실에서 야구를 보고 계시니까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데 이제 말을 했어요. 어찌 됐건 간에 할아버지 저 프로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프로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좋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고 나서 할아버지가 TV 보실 때 내가 TV에 나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생각에 이제 해볼 수는 있겠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재활을 하고 뭐 이제 넥슨에 들어가게 된 거죠. 공익근무 시절에 거의 알바몬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알바를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익근무들은. 네, 안 돼요. 근데 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난 알바해도 됐는 줄 알고 지금 이거 걸리나? 아유 뭐 지금 안 걸리죠? 알바 뭐 했는데? 웨이터 했죠. 웨이터 했죠. 웨이터. 바였어요. 바인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때 뭐 공익근무 월급만 해도 20 얼마인데 나 재활 뭐 센터 아니고 뭐 차비나 뭐 써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가가지고 이제 알바를 했죠. 근데 알바하면서 많이 느꼈죠. 야구만 한 게 없다. 공익근무를 8시부터 6시까지 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험한 꼴 당한 거 있어? 있죠. 웨이터가 나밖에 없어가지고 손님이 화장실에 토를 했는데 뒤에 손님이 빨리 안 치운다고 막 욕을 대빨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빨리 치우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머리통으로 딱 때리는 거예요. 이러고 참았죠. 뭐 지금 같았으면 그냥 막 토를 모아서 던져버렸어요. 그 생각을 못했네.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시절에 형편이 좀 많이 안 좋으셨나 보군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돈을 달라고 수 없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랑은 네 쌩 연락 안 해요. 지금도? 지금은 이제 우승하고 이렇게 했으니 가족들 데리고 이제 인사하러 딱 할아버지 뵈러 갔는데 아빠 쪽이 그쪽에서 좀 너무 이거는 부모가 아니다 정도로 심하게 막 쌍 욕을 하면서 나한테 막 가족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이겠다고. 저도 이제 피가 거꾸로 서서 나오니까 막 구단했다가 네 야구 못하게 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전화했죠. 근데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작은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구단에다 글 올리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단장님한테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괜찮다고. 원래 옛날부터 어머니 아버지랑 안 좋았던 거구나 너랑. 그냥 안 좋았어요 다. 그냥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안 보고 지냈구나.
할아버지가 다 케어를 했구나. 그쵸, 할머니랑. 그때 당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애를 낳고 보니까 부모란 그런 부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간에 애들을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커서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 두고 떠난 거.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아 정말 힘들게 그 당시 생활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작가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활센터 등록 비용 50만 원이 없어서 동네 헬스장에서 재활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아요. 아, 근데 진짜? 공익하고 있었을 때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팔꿈치 수술하면은 거의 일주일 만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팔 피는데 3개월 걸렸어요. 이게 재활센터를 안 다니니까 50만 원이란 돈이 저한테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 500만 원 돈이니까 좀 막연하게 그냥 무식하게 했죠 그때 재활을. 아니 재활을 동네 헬스장에서 어떻게 재활을 해요? 뭐 세세하게 그런 게 그렇게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냥 뭐 기구 있는 것만 한 바퀴씩 기구 돌고 러닝 뛰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보고 이제 그냥 하고. 진짜 어렵게 진짜 힘들게 예, 야구 했네. 이게 이현 선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아 예. 왜? 저게 산소통인데 음. 그 15년대 때 제가 종아리 여기가 파열됐어요. 맞아. 그 세이브 마무리 투수 올라가다가 구단에서 저 산소통을 구해가지고 이제 저기 들어가면은 좀 이게 세포 같은 것들이 뭘좀 회복이 빨리 되니까 종아리가 좀 빨리 나으니까 그래서 저걸 구비해 주셔가지고 빨리 복귀했죠. 그래도 난 저기 안에 들어가면 잠 안 잤는데. 잠 오던데 난 저기 들어가면은 저기 다 잠자러 가요. 진짜로 저기 들어가면 잠 잘 와요. 이게 산소 캡슐인데. 저기 위에 수건 덮어놓고 아, 덮어줘요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빛 안 들어오게. 빛 안 들어오게. 누가 안 깨면 몰라요. 9회까지 있어 저기. 그리고 찾아온 두 번째 기회가 정민태 코치의 소개로 넥센에 입단한 겁니다. 어떤 과정 통해서 이렇게 넥센에 입단할 수 있었나요? SK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몸 만들고 재활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저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때 코치님이 계셨던 분이 대치중학교에서 이제 코치님 투수 코치로 계셨어요. 그래서 야 그럼 여기 와서 운동 한번 해봐라. 근데 내가 중학교 가서 중학생들하고 어떤 운동을 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정민태 코치님 아들이 야구하고 있다고 해서 정민태 코치님이 오신다고 가끔 학교에 그래도 테스트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게 됐죠. 근데 연습 운동하다가 이제 정민태 코치님 오신 거예요. 뭐 한번 잘 만들고 있어봐. 그 후로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동기부여가 딱 됐겠네요. 네.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다행히 이제 합격돼가지고 강진으로 가게 됐죠. 강진 얘기가 여기서 나오다니. 진짜.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해명해야 돼. 저희는 강진 구장을 말씀드리는 나 거지. 진짜 생각도 강진을 못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찐 리얼 육성으로 터졌어 지금. 생각도 못했어. 그럼 제가 형보다 강진 더 먼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저는 강진으로 가라 그러길래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이 막 수영장 있고 건물 있고 막 숙소도 와 여기 진짜 좋다. 갔는데 뭐야? 완전 단판. 아무것도 없어요. 강진 야구장. 네, 거기 있는 없어요. 그 이군구장은 숙소가 아니라 컨테이너. 네. 뭐 화장실 없어. 푸셋이 다 그거. 이게 뭐지?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 복도에요. 뱀 돌아다녀요 뱀. 진짜로. 그 개 있죠 꽃게 옆. 그 개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걔가 숙소까지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요. 자다가 꽃게가 일로 지나갔다니까. 이게 실화라니까 진짜. 진짜요. 뱀도 있어요 뱀. 나 뱀 나는 거 놀랐어. 꽃게가 거기까지 와요? 바로 바닷가 붙어 있어요? 뻘을 네. 갈아서 그 위에 숙소를 옮긴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거예요. 일요일 날 경기 끝나면 이제 월요일 날 저희는 쉬니까 강진에서 일요일 날 이제 뭐 이렇게 서울 빨리 가야 되니까 오전 10시인가 뭐 9시 경기 할 때도 있었나요? 10시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강진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게 1시 반 차가 있어요. 이제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끝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숙소 가서 무조건 샤워를 하는데 이제 샤워를 어느 정도 같이 하잖아요. 저쪽 동에서 막 틀고 하면은 물이 안 나와. 그 형들이 선배 형들이 묶어 막 그래. 근데 묶어야 돼. 그 샤워하는 도중에 이제 차 시간이 다 돼가니까 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쉽다 말고도 이제 가고 막 그랬어요. 이게 2010년대 얘기인 거죠. 2010년도 물 꺼내 꺼내야 돼. 네, 진짜 꺼야 돼요. 읍내에서도 워낙 외진 곳이라서 거긴 전쟁 나도 몰라요 정말. 진짜로. 웰컴 투 동물 콜레지. 아니 우리 여기 한 번만 가보면 안 돼요 진짜? 스토킹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죠. 그러지 마세요. 버스 타고 서울 가면은 한 8시간, 9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 여기 있어보자가 있어봤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래, PC방이라도 가자. 택시를 불러서 콜택시 10,000원. 가는데 또 10,000원. PC방 가면은 아무리 뭐 해봐야 뭐 길게 해봐야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그럼 3,000원. 근데 숙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택시비 그럼 또 10,000원. 택시비가 더 나오죠. 강진 얘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록새록하다. NC에 입단하고 나서 근데 당시에 NC가 또 강진에서 훈련했었다면서요. 와우. 이 정도 되면 김진성 아니고 강진성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독한 프로필을 하다 강진까지 갔어 이거. 근데 강진에서의 생활 중에 또 부상이 찾아왔다고. 네. 어쩌다가 부상이 다시 또 찾아왔나요? 그때 넥센 때 강진 갔을 때는 1년 동안 괜찮았어요. 근데 2년째 또 발꿈치가 아프더라고요. 아프니까 또 못 던지잖아요 볼을. 내보내야죠 또. 이제 또 나왔죠. 또 다시 방출이 된 거예요.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처음보다는 좀 낫어요. 그래도 경험이 좀 방출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정명훈 코치님께서 나갈 때 그래도 제가 팔꿈치가 안 아팠을 때 구속이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그때 이제 방출 또 어떻게 된 게 방출되는 시기에 NC가 이제 또 야구가 창단돼가지고 하니까 코치님께서 야 너 NC 한번 해봐라. 너라면 될 수 있다. 그때 이제 이메일로 다 그거 써가지고 저가? 응. 직접? 철야여대가 뭐 아니 선수들 유니폼 입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응. 그 접수부터 했어요. 그 원서 접수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했죠. 한 600명인가 막 700명. 그러니까는 아무나 다 했대요 그냥. 사회인 야구 선수 야구 안 했던 사람 그냥 다 보냈대요. 입단 테스트를 딱 보고 합격! 이제 NC 선수 이렇게 네. 됐을 때 기분 어땠어요? 걱정이 더 많았어요. 왜요? 선수들 트라이아웃에서 모인 선수만 해도 거의 한 50명 됐어요. 50명 됐고 또 이제 또 경쟁이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특별 지명사서 상범이 뭐 민우도 이렇게 오고 그중에 막 노성호, 이민호 막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걔네 던지는 거 봤는데 야 이거 노성호, 이민호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어? 쟤네 그 거기서 투수 중에 난 던지는 것도 투수도 아닌데 막 했죠 진짜 그때. 최일원 코치님께서 시킨 대로는 다 했어요 막. 최일원 코치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NC 입단 후에 최일원 코치가 김진영 선수에게 특별히 한 말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라고 너는 하셨어요? 어깨는 진짜 국가대표급으로 좋은데 하체는 완전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하체를 아예 못 써요. 지금도 못 써요 저는. 그러니까는 원체 몸이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일원 코치님이 너무 하체도 못 쓰고 상체로만 팔로만 던지니까 네가 팔이 아픈 거다 팔꿈치가. 이제 그때 이제 최일원 코치님이 다 뜯어 고쳐줬죠. 공 던지는 법, 팔 쓰는 법, 뭐 공에 회전 주는 법, 하체 쓰는 법, 중심 이동에 대해서 그런 거 알게 됐죠. 그 포크볼 이것도 최일원 코치에게 배웠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던지는 이 타점이 좀 높다 보니까 높은 데서 너는 포크볼 던지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포크볼 던지는 법을 배웠죠. 공 잡는 거 해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손은 이게 제가 손가락에도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벌어져서 코치님은 이게 손가락이 안 벌어져가지고 코치님도 이 공을 큰 공을 낀 다음에 이걸 테이핑으로 감고 이러고 잤대요. 그렇게 자면서까지 늘렸대요. 또 저도 이제 맨날 그 소프트볼 같은 공으로 맨날 계속 끼고 있었죠. 늘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포크볼 던지는 법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다가 포크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투수들이 잘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잘 안 떨어져. 고민에 막 빠진데 코치님이 야 포크볼을 롱토스 해봐 이런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근데 포크볼을 롱토스 하고 나서 포크볼 던지잖아요. 잘 떨어져요. 그걸 또 배웠어요. 와 그래서 정말 NC 다이노스에서 다시 태어난 김진성 선수인데 그러면서 2012년 퓨처스리그 역대 최다 세이브 기록도 달성하게 됩니다. 20세이브. 그때는 뭐 한가운데만 보고 던졌죠. 코너웍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가운데 보고 던지고 포크 보고 던지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이 당시 사실 그 저희가 퓨처스리그 중계를 되게 많이 NC 경기를 거의 다 저희가 아마 네, 중계를 했어요. NC 중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때 분위기가 경쟁이 엄청 치열했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네. 응. 아 진짜 치열했어요. 엔트리에 그 들라고 선수들이 막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제발 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게 보여요. 그냥 눈에. 서로 네, 서로 보여요. 거기서 합격점을 받아야 1군 1군에 이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 이때 퓨처스에서 엔트리 들어서 내가 뛰더라도 그 이듬해는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또 NC로 오기 때문에 네. 엄청 눈도장 찍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이미 NC 창단 멤버로 들어왔던 선수들은 이미 엄청 유명해가지고 다른 선수들 경쟁이 진짜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창단 멤버 아니 창단 멤버가 아니라 트라이아웃 멤버. 트라이어. 누구 있어? 지금 이제 트라이아웃은 저밖에 없었고 지금 저 혼자고 와. 이제 강진에서 첫 캠프 해가지고 합류했을 때는 이제 금강이 최금강 선수, 원종현 선수, 이상우 선수. 이제 이상우 선수는 LG로 갔고 그게 다예요. 와. 그리고 다 이제 야구 진짜. 그만뒀어요. 하긴 종현이도 NC 가서 완전히 믿은 거잖아. 최종 코치 만들었죠. 강진에서 원래 오버 투수였는데 종현이가 그렇지. 저 종현이 보자마자 인사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선배인 줄 알고. 근데 종현이 진짜 착해요. 완전 네, 순둥이. 완전 순둥이 진짜 착해요. 시합 나간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퓨처스에서 역대 최다 세이브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 생활 앞선 그 두 개 팀에서는 재활만 하고 재활 네. 위주로 하다가 마운드에서 던지기 시작하고 이런 기록 만들어내면서 아 내가 이제 뭐 빛을 보는구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생기셨을 것 같거든요. 아 그때 생겼죠. 이제 1군 들어가면은 퓨처스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은 되겠구나.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와 완전 혼자만의 착각. 30살이었나? 29대 첫 1군에 등록된 거였거든요. 29에 다른 내 동기 선수들은 1군에서 벌써 막 펄펄 날고 잘 유명한 선수들인데 저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니까 너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이 안 갔어요 그때는. 그렇지. 그 전에 퓨처스 리그에서 20세이브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단 2세이브 끝났네. 1군 진입 이제 그거 등록돼가지고 이제 첫 경기를 하는데 막 TV 중계에 오고 팬들 많고 이제 그게 다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난 시야가 진짜 요만했어요. 그 막 선수들 보면 있잖아요. 외야에서 막 몸 풀잖아요. 그래도 NC에서 내가 이제 감독님께서 마무리 투수라고 하셨으니까 딱 자신감 있게 하면 되는데 갔다가 와요. 막 선수들 보고 막 피해요. 막 주눅 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이 팀에서 여기서 몸을 풀면 이렇게 런닝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얘기구나. 이 팀에서 네, 웜업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이듬해 바로 반전이에요. 무려 25세이브나 수확했습니다. 1년 만에 달라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때 당시 이제 박명환 선배님께서 오셨어요 NC로.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박명환 선배님 보고 처음에는 좀 인상이 무섭게 생기셔가지고 말도 잘 못 걸었는데 이제 인사하고 하니까 이제 선배님이 막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는 또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섬세하게 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이제 운동장에서 러닝 뛰는데 너 왜 야구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야구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보니까는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무대뽀로 그냥. 근데 그게 진짜 크게 와닿았어요. 야, 너 야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즐겁게 하라고. 너를 위해서 야구하라고. 아 맞네. 그거 즐긴다는 기분을 이제 그때 선배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우리 야구를 즐겨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연습 때부터도 이제 야구를 한번 즐겨봤어요. 연습 자체도 샷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네 하면서 자신감 생기고 이렇게 한 거죠. 30살이 돼서 야구가 처음 재밌어지신 거예요, 그럼? 예. 어릴 때 날 만났으면 한 50세이브 했을 텐데. 아쉽다. 야구 즐기는 데는 최고봉. 2014년 세이브는 4위였지만 터프 세이브는 그런데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강했다는 얘기인데 그 비결은 뭐였나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건데 위기 상황 때 이제 올라가면은 위기니까 위기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전투력이 긴장하면서 높아지지. 전투력이 막 높아지고 막 몸에서 무슨 뭐 아드레날린 나오고 막 빠가 넘치면서 막 던지는데 근데 위기 상황도 아니고 막 점수차가 좀 나고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당시에 안 생겨요. 저는 나름 열심히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막 홈런 맞고 막 점수 대량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저 투수는 자기
그 세이브 투수만 세이브 상황 때만 세이브하고 안도니가 대충 설렁설렁 던진다. 그래서 뭐 황제 마무리라는 별명이 이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 집중력이 발휘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역시 나는 마무리가 나한테 딱 맞는 보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었나요? 이 당시에는 했죠. 근데 이제 마무리 안 하면서는 이제 또 중간 투수에서 또 중간 투수 마음가짐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도 위기 상황에 올라가면은 짜릿짜릿하고 좋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제 마무리 이런 별명이 있었잖아요.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엔 되게 좋았는데 몰랐죠. 생각이 없으니까 황제라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유는 모르고. 네, 이유는 몰랐죠. 그 이유가 황제 이 페아처럼 세이브 상황만 뭐 잘 던지고 아닐 때는 그냥 느긋하다. 태업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이런 기록들도 그렇고 2014년은 정말 의미 있던 해가 아니었나 예, 싶거든요. 정말 의미 있었죠. 음. 이 당시에 또 저희가 준플레이프 올라갔잖아요. 그 큰 무대. 참 운도 좋다. 거기다가 또 생애 첫 올스타도 뽑히셨잖아요. 14년에. 네. 그럼 그때 연봉이 얼마에서 얼마로 뛴 거야? 14년도 때 4,300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세이브 하고 나서 1억 500 됐어요. 억대 연봉이 됐어. 느낌은 어땠어? 와, 나도 진짜 억대 연봉이다 하고 했는데 저는 뭐 몸이 이미 알잖아요. 그 돈 받은 거 다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어디 가서 뭐 내가 내 돈 주고 비싼 음식 사 먹을 수 있는데 난 아직도 싼 거 먹어요. 그게 뱉나 봐요 몸에. 후배들도 그래요. 좀 형 밥 좀 사주세요 하는데 사주고 싶은데 이게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이게 안 돼요. 사주면 되는데 왜 그런 지금은 되게 그게 안 좋아요. 한번 정해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후배들을 데리고 뭘 사준다던가 뭐. 네가 변화할 거면. 그래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사줘야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방송 딱 나오면 형 뻥치지 마요. 그래도 안 사줄 거잖아요. 100% 다 그래요. 김태군 포수가 마무리였던 김진성 선수에게 명언을 발사한 적이 있다던데 김태군 선수가 지난 4월 11일 LG 9회 2사 말로 위기에 봉착한 김진성에게 심장이 뛰십니까? 이게 마무리입니다. 모든 공 다 막아줄 테니까 자신 있게 던져주세요. 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 때가 이제 저를 좀 마무리 투수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한 경기였어요 전날이. 오 김태군.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네, 태군이가 타임에서 올라오더니 떨린다고 하니까 뭐 그게 마무리 투수라고 자신 있게 던지라고 내가 다 막아주겠다. 나도 인성이 형이 타임하고 올라왔었는데. 그냥 던졌지. 이때 이후에 그러면 김진성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된 거는? 그때 용병 타자 조시벨 아마 한 단계 더 올려줬을 거예요 저는. 그때 조시벨 선수가 포크볼에 삼진 먹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자신감이 배가 됐어요. 그때 아마 조시벨한테 홈런 맞았으면 또 13년대 때처럼 아마 쭉 내려갔을 수도 있죠. 조시벨 먼저 집에 가지 않았나? 갔죠. 그렇지. 근데 홈런타 1위였는데 저한테 이제 계속 떨어지는 볼로 삼진 먹으니까 다른 투수들이 나오면 조시벨만 나왔다면 계속 그거 던지더라고요. 그럼 갔어요 집에. 본인을 키워주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집에 보내시는 건 본인은. 그러면서 이렇게 팀의 필승조로 자리 잡은 후에 등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2015 시즌부터 17 시즌 3년 동안 구원 투수로서 240이닝. 순수 구원 투수로서 이 기간에 KBO 리그에서 던진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불펜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혹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저 혹사 아니에요. 이때까지 뭐 한 것도 없는데 20대 때 그냥 팔팔하게 놀았는데 무슨 혹사예요. 시합 뛰는 것만 해도 되게 그냥 행복하지. 아유 그럼요. 행복해서 그냥 막 나갔죠. 선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 안 나가는 것보다 그렇죠. 많이 나가는 게 행복하죠. 만약에 많이 나가서 그 다음 연도에 막 이렇게 못하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물론 그런 여파도 있겠지만 그 또한 또 몸 관리로 어느 정도 저는 커버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 16 시즌은 피홈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예. 본인이 생각한 원인은 그럼 무엇이었나요? 저는 포볼 주기 싫어가지고 포볼 줄 바에 그냥 홈런 쳐라 맞아라. 근데 다치더라고요. 계속 보면은 뭐 공 하나 이렇게 투스트라이크 잡으면은 투수들이 뭐 공 하나 빼고 막 이러잖아요. 볼 하나 왜 빼? 태군이한테 좀 미안한데 그 당시에 그냥 볼 하나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엇비슷하게 막 들어가서 삼진 잡아버리면 내가 잘 던진 거잖아요. 근데 홈런 맞으면은 아쉽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홈런 많이 맞았어요. 정말로. 이 과정에서 진짜 이 홈런 잊을 수가 없다. 아직도 생각난다. 이런 홈런이 있나요? 13년도 때. 어떤 홈런이요? 이건 의지가 알라는 모르겠는데 두산이랑 경기했을 때 네. 마산에서 13년도 때 의지한테 말로 홈런 맞은 적 있어요. 시합 끝나고 나서 졌어요. 지고 나서 와가지고 이제 웨이트장에서 있는데 최일원 코치님이 힘들지 그러는 거야. 그 얘기 듣고 진짜 와 왈칵 울었어요. 그냥 다 쏟아냈어요. 뭐가 그렇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었나요?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해봤는데 1군의 벽이 너무 높구나. 또 경기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말로 홈런을 맞고 나서 모든 시선들이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것 같았어. 느낌이. 그래서 집에서도 계속 울고 새벽 4시까지 잠 못 자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의지가 우리 팀 오니까 또 묘하더라고요. 날 울린 타자가 날 또 이번에 웃게 해준 포수로 왔으니까. 양희지 선수는 뭐 모를 수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얘기 이어서 하면 그렇게 했던 선수가 우리 팀에 온다 이런 얘기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쉽게 야구하겠다 이제. 편하게 야구하겠다. 투수는 마운드에서 이런 잡생각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조차 안 나게끔 해주니까 던져보고 싶다. 해보질 아니, 않아.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이제 볼배합 이런 것도 다르고 네. 타이밍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캠프 가가지고 미국 그 애리조나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계속 저는 공만 던지기 바빴는데 갑자기 의지가 형 이제 걔네들 한국말 모르니까 약간 살짝 들리게끔 형 타이밍 똑같아 좀 길게 가지고 있어. 애들이 타이밍 다 똑같이 맞추잖아. 그래서 한번 길게 가지고 딱 던졌거든요. 삼진 잡았을 때 얘는 좀 다른 애네. 시합 이기는 경기거나 지는 경기는 또 볼배합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저만 느끼는 건지 그냥 그런 게 보여요 저는. 그리고 2017년 얘기 좀 해볼게요. 2017년에 무려 89와 3분의 2이닝 9원 투수로 소화하는 이닝이에요. 거기다가 9원으로 10승 달성했습니다. 그 해에 한국, 미국, 일본 통틀어 9원으로 최다 이닝을 소화한 투수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기사 보고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던졌는지. 근데 메이저리그가 166경기고 저희 나라가 169경기. 9경기. 저희 나라가 144경기 맞죠? 미국 불펜 투수보다 제가 한 20이닝을 더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던졌겠네. 많이 던졌구나. 근데 약간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던졌네. 이러고 세계 1위구나. 쓸데없는 걸로. 그러네. 세계 네. 1위긴 하네. 네. 그죠?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17년에 이닝 많이 소화한 게 2018년 성적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18년도 때. 뭐 몸에 이상이 있었다라면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몸에 이상도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운동하는 법이나 이 뭐 이렇게 그쪽에서도 좀 약간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똑같이 하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좀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2020 시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가 1군 8년 차인 2020년 드디어 2를 냈습니다. 먼저 캠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슉 돌아왔어요.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연봉 협상이죠. 하루 종일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 연봉 협상 때부터 그 미국 가서도 집에서도 쉴 때도 계속 그 생각. 훈련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 때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좀 20만 원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씩 빠진다 생각하면 내 고집 때문에 20만 원이면은 우리 애기들한테 2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 뭘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내 욕심 때문에 그걸 또 포기하냐. 그래서 진짜 사인하고 나서 방에서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를 이해시켰으면 저는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도 듣자 왜 이렇게 냈는지 못 들었으니까. 근데 또 저는 뭐 인상시켜달라, 뭐 동결시켜달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저 동결해 주십시오, 인상시켜줘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미국에서 하루 만에 오긴 왔지만 눈 뜨고 계속 있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분하고 막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면담 드려가지고 면담 신청해서 내일부터 이제 훈련 시작인데 제가 뭐 투수로서는 최고참인데 또 운동장에 나가면은 계약했으면은 이제 프로 선수니까 계약했으면은 그걸 꾸치고 이제 훈련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제가 그게 잘못한 건데 그건 100%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 성격상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운동할 때도 분명히 생각날 것 같고 어린애들이 너 눈치를 보게 네. 되고 또 피해를 줄 수도 저 형 왜 있지. 자꾸 인상 쓰고 있지? 저러고 막 계속 그럴까봐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죠. 좀 너무 힘들다. 이제 한국 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시고 네. 그리고 바로 오신 거네요, 그럼. 계약 그냥 거기서 사인하고 그냥 바로 왔어요. 근데 또 계약 하기 전에 이제 거기 가서 미국에서 하루 쉬었어요. 좀 뭐 이렇게 생필품 사야 되잖아요. 월마트 가가지고 한 200불 정도 장을 다 봐왔어요. 먹을 거 사오고 거기서 막 해먹을 뭐 냄비 뭐 이런 거 사오고 막 커피랑 이런 음료수 다 사왔는데 하루 만에 가게 됐어요. 새벽에 이제 후배 불러가지고 야 이거 다 가져가. 형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였어. 형 뭐 그냥 너 주고 싶어. 한 거 아니야? 아, 야 이거는 당근마켓. 3,000원인데 2,000원에 팔게. 사실 직전 시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어요. 근데 네. 직전 시즌에 2억을 받았었는데 1억 6천으로 삭감이 됐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서운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그래도 삭감 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삭감이란 건 누가 봐도 2억인데 이 정도 성적 내면 삭감이죠. 구단도 나름대로의 뭐 룰이 있겠죠.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연봉 협상이라는 게. 그 후에 2020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6월 7일 첫 1군 등록 전까지 11경기에서 12이닝 1자책 0.75의 평균 자책점에 9세이브였어요. 그런데 콜업이 안 됐어요. 그냥 거짓말 없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다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하기 싫었는데 후배들이 까마득한 후배들이 이제 야구장에 운동하고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후회는 없어야 되니까 좀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마음 조금씩 잡고 이제 훈련을 좀 집중하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또 2군에 계신 그 지영규 코치님하고 또 시현 형이 조언을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심리 있게 상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좀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완전 저를 바뀌게 해주는 게 이제 할아버지가 4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로 이제 더 좀 마음적으로 더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또 NC가 시즌 초부터 선두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빠져 있는데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나 끝났다. 이러고 있었죠 뭐. 팀은 워낙 잘 나가는데 내가 뭐 그렇게 주축 선수도 아니고 내가 뭐 2군에 있는데도 1군이 그렇게 정규 시즌 계속 1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2군에서는 그래도 그래 후회 없이는 해보자.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은 이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그래도 준비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아무리 힘들고 막 그래도 준비를 정말 자기가 진짜 철저하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 분명히 자기가 기회다. 근데 이게 기회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걸 잡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일 이후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콜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그때 2군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콜업이 안 되고 다른 선수들이 막 콜업이 되는 거야. 그냥 흔히 말하면은 제 연봉 협상 때 연봉 그것 때문에 다들 찍혔다. 그렇구나. 구단에 밑보였다. 그래서 못 올라간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못 올라가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1군에 이제 올라갈 때 그날 이제 2군에 계신 팀장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야구 올해 올 시즌 그냥 야구 포기하겠습니다. 야구 이제 안 하려고. 진짜 그렇게 마음 먹고 전화를 이제 드리고 났는데 1군 매니저가 전화가 왔어요. 형 1군 올라오래요. 왜? 재한이가 내성 발톱으로 엔트리 빠져야 된다 그래서 내성 발톱? 그거 어떻게요? 1군에서 부르는데 빨리 이제 어찌 보면 저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1군 올라가게 됐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1군에 계속 있던 거예요. 만약에 재환이가 없었으면 아니지. 재환이 발톱이 튀어나오지 않았잖아. 넌 이별이 없었어. 발톱이 깔끔했다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와 재환이가 그때 내성 발톱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20시간 끝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재한이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재한이한테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올해부터 네일 아트도 시켜주고 이제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관리시켜줘. 재한이 군대 간대요. 아 진짜? 네. 삶이 기구하시네. 쉽게 가는 게 없으시네. 그러니까 진짜. 20년 시즌에는 진짜 뭐가 터닝 포인트가 하는 게 진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왔을 때 무슨 얘기하던 거예요? 그냥 선수들은 뭐 그냥 아무 그런 일이 없던 듯이 그냥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오래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냥 똑같이 행동하면 되는데 나만 소외된 느낌 막 이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캐돌에 혼자 이렇게 갇혀가지고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못 어울리고 막 그랬어요. 또 잘 못 어울리는 성격인데 손민환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손민환 코치님이 정말 저한테 막 장난을 많이 쳐요. 막 러바트 왔나? 뭐 왔나? 막 그래서 네가 투수가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와, 니 용됐다 진짜 그 폼으로 야구하고 있는 거 보면 막 계속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코치님이 진짜 나한테 왜 이러지? 나 그냥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이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꾸 말이 없고 그냥 딱 있으니까 코치님이 선수들하고 막 이렇게 좀 올리게 하고 이제 밝게 계속 이렇게 하게끔 코치님이 유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일부러 그렇게 해서 웃기고 막 웃기고 같이 융화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코치님 많이 해주셨어요. 분명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연봉 협상 때문에 난 찍혔다. 그리고 콜업이 이렇게 잘 던지고 있는데 얘는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올라가니까 무조건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다 하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후배들도 형 진짜 그랬나 봐요. 찍혔나 봐요. 그렇지. 근데 형 콜업 되고 나서 LG랑 경기였거든요. 라모스한테 바로 홈런 맞았어요. 그래 콜업 되고 나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재한이가 이제 엔트리 들어오던 날, 야 이거 무조건 한 명 빠져야 돼요 투수 중에. 내가 가겠구나. 그래서 전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그래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면 이제 뭐 할까 해서 이제 마음 정리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영규가 내려가더라고. 김영규 선수가. 야, 네가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야, 네가 왜 내려가? 선배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괜히 미안한 거예요. 연규 걔는 왜 내려온 거야? 내성 손톱? 아니 LG랑 할 때 좀 결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홈런 맞아서 당연히 홈런 맞으니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내려갔어요.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후반기 역할 진짜 대단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성적 보면 22경기 연속 비자책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1군에 남아 있으면서 경기를 치렀었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적이 막 뚜렷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 서서히 좋아졌거든요. 1군에 합류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약간 되게 패전주였어요. 점수차 많이 나가거나 뭐 지는 경기에 나가서 패전주였어요. 거의 조금씩 이제 좋은 결과가 내다 보니까 이제 그때 계속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추격주 갔다가 뭐 이렇게 다 필승조로 간 거긴 한데 그 당시에도 또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게 9위나 이런 거는 괜찮았는데 자꾸 볼이 저는 원래 자체가 높아요. 낮게 잘 못 던져요. 낮게 던지고 싶어도 높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손민환 코치님께서 야 낮게 한번 던져보려고 한번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하다가 김수경 코치님께서 이제 중심 이동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좀 끌고 나가서 이제 좀 빨리 안 열리고 좀 더 늦게 열리게끔 해서 던져보게끔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그 후로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저는 되게 크게 느껴요. 그게 와 너무 크다 이게 느낌이. 근데 영상으로 보잖아요. 똑같이 던져요. 이제 포크볼도 살아나고 이제 볼 이런 구위나 더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확 좋아졌어요. 추격을 당하긴 했지만 한 번도 선두를 놓친 적이 없었던 NC 다이노스인데 시즌 내내 팀 분위기는 어땠었나요? 계속 좋았어요. 한두 번씩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의지가 이제 뭐 선수들 주장이니까 뭐 미팅 해가지고 아니 우리 뭐 꼴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위 하고 있다고 웃자 웃으면서 하자 즐겁게 하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주장이니까 나부터 웃겠다 밝게 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뭐 다 좋았어요 분위기 자체도. 원래 NC 다이노스는 그 1군 첫 회 올라왔을 때 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차례 정도 더 제외하고는 항상 가을 야구를 하는 팀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2020 시즌에는 우승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달랐었나요? 항상 함께 하셨었는데. 일단 전력적으로 되게 이게 상승이 많이 됐다고 봐요. 실력하고
원체 뭐 가을 야구 경험했던 선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용병도 루친스키도 와가지고 잘 던지고 또 20년 시즌에는 또 구창모는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해서 진성이하고 명기가 또 터지니까 계속 이게 올라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승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규 시즌 우승 확정 경기가 무승부로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 약간 애매하게 확정을 지었는데 거기에 김주성 선수 역할이 또 있었잖아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아쉽고 말씀드리면 8회에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2실점하면서 3대3이 됐고 연장 승부 끝에 무승부로 우승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지금으로 들어가고 싶었죠. 저는. 이기고 있던 경기인데 그것도. 근데 그 전에까지는 진짜 잘 던졌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꼭 중요한 경기 그날 와 점수 동점 주고 나서 와 너무 망연자실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무슨 야 비겨도 우승이래. 뭐? 비긴데 어떻게 우승이야? 와 비기는데 우승한 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비기는데 모든 선수들이 우승다 이러길래 와 진짜 우승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혼자만 진심으로 좋아하지 못했었네요. 네. 그러겠죠. 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날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안타 맞았고 어떻게 됐는지? LG였는데. 그때 원아웃 이후에 이영종 선수 안타, 김현수 선수가 적시 3루타, 맞아. 최현성 선수가 동점 희생 플라이. 초심이 이렇구만. 네. 포크볼이네. 네. 다 우승 세레머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통산 김현수 선수 상대로 해서 피안타율이 5할 오픈 6리예요. 아 제가요? 네. 그러면은 약한 거죠. 엄청 약간. 장난 아니야. 야, 피하라고. 좀 헷갈렸어요. 근데 동점 만들고 나서 8회였잖아요. 그게 네. 12회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와 이러다 뒤집히면은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은 없었나요? 있었죠. 그리고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빨리 시합 좀 끝났어. 벤치에서 이제 나와서 막 응원하고 있는데 해 끝날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야 우승해도 우리 아니 비겨도 우승이라고 해서 그 얘기 듣고 진짜 비겨라 제발 막아라. 근데 경찬이가 잘 막았거든요. 와 씨, 막 이랬어요 손이. 원래 우승하면 선수들이 막 뛰어나가서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겨 12일 말 공격을 안 했어? 했죠. 네. 했죠. 근데 어차피 최소 우승 확정. 우리 공격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저 상황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 저 때 분위기 어땠었어요? 더가웃에서? 아 좋아요. 선수 좋았어요. 선수는 저 빼고는 다 더가웃어요?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NC 다이노스가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합니다. 그 전과 다른 점은 직행을 해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잖아요. 컨디션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되게 자신 있었어요. 이번에 올라오면 다를 거다. 그때 언제냐? 10 몇 년도였지? 16년도. 그때는 4대 0으로 그냥 처참하게 패했거든요. 막 오지일 선수한테 홈런 4개씩 맞고.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던졌고 힘이 없었어요. 팔이 안 올라오고 그냥 몸에 힘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엔 틀렸어 느낌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이렇게 힘이 떨어지게 느껴지고 그래서 가을에 원래 좋지 않았었는데 감독님한테 올해는 다르다, 힘이 넘친다, 많이 내보내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데 진짜인가요? 매일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네.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볼이 더 좋아지고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감독님한테 그렇게 제가 어필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도 진짜 많이 내보냈어요. 역대 최초 한국 시리즈 6경기 연속 등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매일 내보내 주세요 했지만 이렇게 매일 나갈 줄 알았나요? 아니요, 몰랐죠. 전 매일 나갈 줄 몰랐죠, 진짜. 근데 그게 이렇게 2경기 나가고 나서 야 이거 이러다 전 경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 게 한국시험가는 2경기하고 하루 쉬고 2경기하고 하루 쉬고 3경기 하더라고요. 이틀 연투하고 하루 쉬면 다 괜찮잖아.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다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경기하고 이제 하루 쉬는 날 아침에 나가서 1세트씩이라도 가서 이제 아침에 하고 푹 쉬었거든요. 항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체력적으로는 떨어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경기 때
마음가짐이 약간 좀 흐트러져가지고 그래도 최소 시점으로 막았지만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한국 시리즈 6경기에서 미스터 제로였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에 3홀드. 어찌됐건 창단 첫 우승의 1등 공신이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국 시리즈 경기가 있거나 아니면 6경기 하면서 이땐 좀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게 있었나요? 제일 기억에 좀 남았던 거는 무사 3루 막았을 때요. 창모 그때 승했을 때 투수 교체하고 올라갔을 때 주자 3루가 누군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알았어요. 타자만 봤어요. 그냥 타자에 뭐 집중하자. 무조건 창모 점수 막아주자. 어떻게 됐든. 근데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제 무사 3루를 막아가지고 또 그 잘 막아서 다행이고 또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무사 1루에 이제 최주환 선수랑 김재환 선수 이렇게 나왔을 때 공 2개로 3아웃을 잡았을 때 최주환 선수 초구에 쳐가지고 1루 플라이 아웃되고 김재환 선수 또 초구 던졌는데 병살 나와가지고 공 2개 던지고 이제 3아웃 잡은 그게 좀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죠.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에서 가장 큰 무대인데 큰 무대가 됐을 때의 양의지 선수와의 호흡은 어땠었나요? 좋았어요. 그냥 의지 믿고 그냥 의지가 워낙 이제 볼배돼서 아니까. 근데 그러니까 오재일 선수 나왔을 때 저는 생각으로 포크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지는 계속 직구를 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터뜨리고 계속 직구 낸다. 근데 계속 직구 던지 또 직구를 3진 잡았어요. 박건우 선수한테도 하나 떨어뜨리겠지 했는데 직구를 또 3진 잡았어요. 데일리 MVP는 보면 알테어, 구창모, 송명기, 루친스키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뭐 하루 정도는 내가 되거나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경기 출장한 게 뭐 어딥니까? 그래도 뭐 안 던진 투수들도 있는데. 형 말고. 어디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팀에 어디? 아니 근데 안 던진 투수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 있어? 우리 선수들 중에도 안 던진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우승했을 때 그 감정 여전히 몸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문득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와 이런 기분을 두산 선수들은 몇 년 연속으로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야? 쳐다보지 마. 두산 선수들이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승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어요? 당연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제가 이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한 모습을 진짜 TV로 보셨으면 어떠셨을까. 근데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서 저한테 좀 힘을 주신 것 같아요. 또 우승 반지를 갖고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 반지가 안 나와서 못 갔어요. 만약에 우승 반지를 가지고 할아버님을 찾아뵙게 되면 네. 마음속으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던질 수 있게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 할아버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싶죠. 네. 자, 그리고 해외에서 그 세레머니 집행검 정말 화제였습니다. 처음에 그 집행검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게 뭐지? 이렇게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우승 트로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뭐야, 칼이네 보니까 집행검인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민우가 냈거든요. 진짜? 그게 시즌 중에 키움이 이게 뭐 홈런 치거나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무슨 뭐 이렇게 대포 같은 걸로 이런 세레모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도 저런 세레모니 만들자. 뭐 어떻게 할까? 우린 뭐 민우가 뭐 우린 게임회사니까 우리 집행검이 유명하잖아요. 야, 뭐 집행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진짜 저렇게 될 줄 몰랐어요. 멋있어. 영상 나오고 있는데. 네. 아씨, 저거 한 김에 한번 들어볼 걸. 만지도 못했는데. 그래 한번 들어보지. 네, 다시 느끼고 싶다.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 나 은퇴한 지가 얼마 괜찮아. 너 예. 전국체전 우승해봤어. 괜찮아. 되게 그냥 흥분이 많이 됐어요. 음. 흥분되고 막 뭐랄까 막 이렇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2018년 5월 20일 이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김진성 선수가 잠시 말소됐다가
1군 복귀 등판을 했었던 수원 KT전이었어요. 아 기억나요 이제 그때 뭐 혹사 논란에 아, 뭐 그 벌투 논란이 있었잖아요. 7회 말에 무사일루에 강효구 선수에 이어서 등판을 했는데 2이닝 동안 13피안타, 4피 홈런, 11실점, 와 형 앞이 안 보여요. 56개를 던졌어요. 저 그때 송창시 선수랑 저랑 동갑이잖아요. 아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창식이가 그랬지. 와 그때는 이제 그날 전에 고향에서 이제 잘 던졌었어요. 그때 한 30개 정도 던지고 나서 이제 KT전 이제 1군 콜업돼서 딱 나갔는데 괜찮았는데 또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았는지 이제 계속 안타 맞고 하다 보니까 홈런 맞고 이러다 보니까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꿔주겠지 이렇게 점수 줬는데 망했구나 올 시즌 이제 그날 생각이 났죠. 망했구나 이제 했는데 근데 민호가 팔 푸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이제 바꿔주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민호 팔 안 풀어요. 나가 계속 던지나? 설마 이제 또 올라가서 또 던지더라고요. 와 그때는 뭐 어떻게 되지? 스피드도 전력으로 던졌는데 막 134km 나오고 뭐 그때 홈런 한 타석에 아니 그 4개 맞았죠 제가. 4피 홈런. 승계 주자 포함하면 12실점했어요. 세다. 와 그때 주자 일루 KT에서 했었던 주자는. KT 팬이 그 들었어요. 피차 좀 바꿔주라 이러고 그게 들렸어요. 아 진짜. 네. 피차 좀 바꿔주라 불쌍하다 이러고. 와 근데 그게 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할 말이 없죠 뭐. 근데 어찌 보면 그냥 제가 잘 던지고 했었더라면은 뭐 그냥 못 던져서 그런 게 막 벌트란 그게 나온 거지. 잘 던졌으면은 없었어요. 이어서 해볼 이야기는 기부천사 김진성 이야기입니다. 김진성 선수가 선행의 아이콘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2017년부터 모교인 성남중학교 후배들한테 글러브, 언더셔츠, 배팅 장갑 등 야구용품들 지원하시고 2020년 5월 마산의료진 170명에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전달하셨고 2020년 12월 미연모자 보호시설에 기저귀 그리고 아기용 물티슈 이런 기부를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기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렵게 살고 지냈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도 좀 부러웠어요. 부모님 있는 그런 애들 보면은 막 도구나 이런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막 사주고 와 쟤는 뭐 좋은 스파이크 뭐 좋은 글러브 쓰고 막 부러워주고 막 그러고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저는 그냥 되게 조그맣게 했어요. 뭐 크게 못하니까 대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구 잘하는 선수보다 형편이 어려운 선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뭐 생명터나 뭐 이렇게 그 기저귀 뭐 이런 거 기부한 경우는 애기들을 제가 키우다 보니 이게 제가 키우는 거지만 와이프가 다 키우지만 저는 애기를 잘 못 봐요. 와이프가 다 봐요. 좋은 아빠는 아닌데 참 새삼 느끼는 게 이 어머님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저 애기들을 낳고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제 키우는데 애기를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가 미혼모라는 그런 시선이 되게 부정적으로만 보더라고요. 그 부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혼모라는 그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키우려는 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되게 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가지고 그래서 미혼모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한 거거든요. 또 엄마라는 그런 어머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스토킹 진행하면서 아내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엄청 많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네. 사진 보고 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 이제 비튼 듯이 대시하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저랑 결혼하면서 이제 와이프는 많은 고생을 했죠. 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막 저는 솔직히 지금도 애들 똥기저귀 잘 못 갈아요. 와이프가 하지마 자기가 다 하고 다 시키고 또 애기들이 잠 깨면은 나도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보 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가서 다 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거의 집안일을 안 하게끔 해줘요. 같이 도와주면 되는데 또 거기다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잖아요 어린이집. 지금까지 혼자 둘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가족이라고 하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의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만든 따뜻한 울타리가 생겼어요. 본인이 본인의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 가족이라는 느낌을 와이프가 알게 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와이프가 저랑 결혼해줘서 이 가족이란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줬고 또 사랑하는 법, 사랑을 주는 법, 뭐 이렇게 힘들 때 위로 받는 법, 위로해주는 법 이런 거를 다 배운 거죠 저는. 그러면 한마디 하세요 아내분한테. 네? 영상 편지로.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어색한데. 네. 뭐라 해야 되지? 나를 만나서 이렇게 나를 가족이라는 이런 어떤 가족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고 사랑을 주는 법, 뭐 이렇게 사랑을 받는 법, 어떻게 이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이렇게 알게끔 해줘서 정말 고맙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고생을 많이 해줘서 좀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또 애들을 또 너무 잘 키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이거 어색한데. 말이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셋째 나오겠네. 아유 셋째. 포기했어요. 셋째는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서. 셋째 가자. 나에게 땡땡땡이란 질문인데 뭐 스토킹 보고 계시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나에게 땡땡땡이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에게 월마트 $200란?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와요? 뭐지?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뭐 이렇게 생필품 사야 되잖아요. 월마트 가가지고 한 200불 정도 장을 다 봐왔어요. 먹을 거 사오고 거기서 막 해먹을 뭐 냄비 뭐 이런 거 사오고 막 커피랑 이런 음료수 다 사왔는데 하루 만에 가게 됐어요. 새벽에 이제 후배 불러가지고 야 이거 다 가져가. 형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였어. 형 뭐 그냥 너 주고 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당근마켓. 3,000원인데 2,000원에 팔게. 와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야? 그걸 팔고 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첫 과소비. 그래도 미국에서 돈 쓰고 와가지고 200불. 네, 첫날 200불 썼잖아요. 보통 캠프 가면 얼마 정도 써? 거의 애들 것만 사가지고 200불 쓰나? 본인한테 쓰는 돈은 진짜 없어요? 그렇게 안 써요? 저는 몇 개 안 사요. 저 이 옷 같은 것도 다 한 뭐 2, 3만 원짜리예요 다. 저희는 이제 아저씨니까 못 부릴 라인 지났잖아요. 그냥 애기들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근데 와이프도 이제 해외 나간 김에 면세점에서 전화를 해요 항상. 뭐 이거 그래도 가방 사줄까? 좀 사지 말라고. 안 사요. 안 받고. 그럼 와이프한테 제일 큰 선물한 게 뭐야? 제일 비싼 선물.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차를 보너스 받아서 사줬는데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근데 그것도 제가 선물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그만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이때까지 지금까지 잘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값어치기 때문에 제가 선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연애 때 했던 제일 큰 선물은 뭐예요? 차 말고. 와 생각해보니까 없는데. 그런 말지. 그거는 했죠. 아니 그럼 첫 아이 낳아주셨을 땐 뭐 해주셨어요? 100만 원 현금을 줬는데 그 통장에 다시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월마트 $200는 첫 과소비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인생의 첫 과소비. 첫 과소비. 그것도 타지에서. 쉽지 않은데. 두 번째 나에게 땡땡땡이란 나에게 내성 발톱이란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나에게 땡땡땡. 와 스토킹 대박이네요. 와 진짜 나도 이렇게 이거 받고 어떤 질문이 나오겠지 예상을 했는데 진짜 예상밖에 완전. 나에게 내성 발톱이란. 동아줄 재하나 고맙다. 너의 동화줄. 네, 동아줄이었죠 이때. 오늘 이렇게 스토킹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이제 스토킹 이게 섭외가 왔을 때
너무 재밌으니까 속에 그동안 했던 선수들이나 보면 너무 재밌는데 와, 난 진짜 할 말도 없고 뭐 얘기해봐야 말주변도 잘 없고 했는데 이제 수창이 형이 야 그냥 오기만 해 다 돼 다 알아서 다 돼 했는데 진짜 저 이렇게 찍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인터뷰 이제 다른 기자분들 할 때도 이렇게 막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또 나와도 될 것 같아. 다음에 또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약간 카페 온 느낌이죠. 네. 카페에서 그냥 야구 얘기하고. 그냥 카페에서 그냥 뭐랄까 뭐 지인들하고 하는 얘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시청자 그리고 팬 여러분께 이제 2021 시즌 앞두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들 여러분. 20년 시즌에는 제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올 21년에는 이제 팬들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팀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딱딱해지네 인터뷰. 갑자기 또 카메라 보고 언론 인터뷰를 잘하네. 카메라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인사를 잘 못해요. 감사 인사를 이런 카메라만 보면. 심창희 의원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진성이의 이런 인생 스토리를 또 듣게 되니까 마음이 짠하면서도 되게 대견하다. 정말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모든 역경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 초심 잃지 않고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뭔가 뭐 재미도 재미지만 가슴이 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10개 구단 모두 완성이 됐어요. 마지막 NC 다이노스 선수 김진성 선수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